등신같이 사기나 당하다니. 아이고. 먼저 서울 아파트 거래량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10월의 거래량 지금 95% 정도 진행됐거든요. 서울은 한 90% 정도 진행된지 모르겠어요. 요거 한 3,400건 잡고요. 이것저것 합치면 평균적으로 9월, 10월의 평균 거래량은 3,200건 정도 나온다. 9월의 거래량이 추석 연휴 끼고 암울했다가 10월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11월의 거래량은 많게는 30%까지, 적게는 25%요 정도 신고된 상태거든요. 자, 25% 정도 거래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11월의 거래량을 예상해 보실 수 있겠죠. 대충 지금까지 500건이라고 잡고, 자, 요런 덩어리가 3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암상 가능하겠죠. 다시 거래량이 더 줄어드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디딤돌 더 막히죠. 네, 튼튼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디딤돌 대출인데 수도권은 조금 더 쪼여지는 그런 상황. 자, 요 표 보고 주간 거래량 좀 살아나나 싶었을 때 보면 요 날은 5만 대만 뭐 10월, 9월, 8월, 7월 이런 거래량이 뒤늦게 신고된 것들이 좀 몰렸어요. 사실상 주간 거래량은 뭐 요 정도 수준, 830건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등신같이 사기나 당하다니 제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제가 과거에 요 영상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 가서 사기 당하지 말라고. 추정 60분에 나온 내용, 부동산 공동 투자의 덫, 뭐 어디 뭐 섬도 사고, 뭐 농지도 사고, 뭐 개발해가 돈 벌고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에 얽힌 돈만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세무사가 막 소송하고 막 사기라고 하고 했던 그것을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법적인 공방이 오고 가는 그런 와중에도 영상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대박의 환상을 심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물린 사람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희망회로지. 사실 우리는 좀 냉정하고 좀 차갑게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호발님, 강호의 발바닥. 이렇게 좀 안 되는 곳들의 현황을 좀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댓글이 기가 막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도 참 안 됐어. 남 망하는 장소만 찾아 헤매이니 이분 사전에 긍정이란 단어는 없을 듯. 투자나 이런 것들 현상 파악은 뭐 긍정, 뭐 부정 이런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냉철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을 긍정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삶을 긍정하시고 이 투자에 대해서 긍정한다. 이렇게 한번 물려버리면요. 사실 긍정회로 돌리는 것 빼고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덫에 걸려버리게 되면은 자, 덫에 걸리기 전에 잘 준비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문철 TV가 교통사고가 안 나는 영상 올리면 나도 긍정적인 거 올릴게요 이러잖아요. 제 영상에도 가장 많이 이렇게 불편한 댓글을 다시는 부분이 좀 뭐 긍정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 숫자 노름 하는데 긍정적인 게 뭐 부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나오는 숫자를 읊어드리는 거죠. 긍정회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LCT 상가 지금 300여 개 중에서 100개만 분양이 되고 200개가 공실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 사가지고 긍정회로 돌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길을 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시행사가 여기 빈 공실로 있는 상가 점포 관리비를 계속 못 내고 있다. 나중에 시행사 막 파산하고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요. 공동 전기 끊겨버리고 상가 무덤 되는 곳. 예전에 지오 플레이스 맞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막 엄청나게 많은 상가들이 있었는데 막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이러면서 다 같이 쫄딱 망해버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수십 년째 어디 하소연도 못합니다. 아무튼 대구에도 상가가 많이 지어진 곳, 시행사가 나몰라라 나자빠지고 무슨 불상사가 생길지 모릅니다.
저런 일을 당하고 나면 긍정해로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진짜 삶을 진짜 부정하게 됩니다. 저렇게 막 상인들 돈 막 몇 억씩 물려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삶을 부정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삶을 저버리기도 하고. 우리 숫자 노름에 긍정, 부정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변화하는 그 추이만 따라가기에도 바쁩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월, 12월 올 연말에 자 금리 인하 한 번 더 할 걸로 다들 또 예측하고 또 희망으로 또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경종을 울리는 그런 발언이 간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조금 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밑에서부터 남은 날수 3, 4, 5, 저기 빨간 날 하루만 빼고 6,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2, 여기 13일째 남은 날입니다. 13, 13. 그럼 여기서 밑에서부터 세어갑니다. 4, 10, 11, 12, 13. 자, 요렇게 남아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비례식을 만들어서 거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가끔 법인 물건이나 이런 것들 거래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뭐 한 1700건 이렇게도 비례식에 엄청난 오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55건을 포함시키고 비례식으로 계산해보면 1700건, 55건을 제외하고 만약에 오늘이 420건이다. 오늘까지 거래된 것이 420건. 그럼 576대 420은 여기 지금 현재 예상되는 2016이라는 이 수치 또한 그 이전 달에 현재 초록색 덩어리와 여기 최종 거래량 요것들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마지막에 예상 거래량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초록색 덩어리를 매일같이 표시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초록색을 이렇게 표시를 해드려서 요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아무튼 대구의 11월 거래량도 10월 거래량과 현재까지 추이로 봤을 때는 9월 거래량과 10월 거래량의 그 중간 정도 어딘가에 있을 확률이 높다. 혹은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자, 거래량이 400건대 정도 조금 줄어듭니다. 저는 435건 정도로 요거는 주간 기준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자, 법인 제외하고 나면 지난달 막판에 거래량 400건대 중반까지 나와주던 거래량이 갑자기 400건대 초반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거래량이 한 50건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은 디딤돌 대출 규제도 뭐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는 덜 하거든요. 자, 요 부분 공공기관들이 한 번씩 법인이나 공공기관, 자, 요 여타 다른 곳들 뭐 LH가 매입을 하기도 하고 대구 도시공사가 매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혹은 구축 물량, 요 법인 물량 중에서는 요 한두 건 뭐 소수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 개인이 법인을 만든 뭐 그런 형태가 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미분양되는 물건을 법인이 한꺼번에 사들인다든지 그런 것. 혹은 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시행을 앞두고 좀 오래된 아파트를 한꺼번에 사들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네, 꿈나무님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도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많아요. 어제도 영상 올렸는데 부산은 조회수가 지금까지 600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리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2시간 넘게 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데이터 같은 것들 좀 다시 만들 거 있으면 이런 부분들 국토부 자료가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가공해서 나타드리려고 하다 보면 뭐 2시간도 금방 올라갑니다. 예, 그 주간 다른 지역은요, 꿈나무님 제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그래도 6개 광역시 정도 그리고 서울은 앞자락에 살짝 보여드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도 뭐 광주 자료나 뭐 연초에 그 데이터 만들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야 이거 하면 할수록 이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간 브리핑 통해서 전국적인 분위기는 아실 수 있게 제 나름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뭐 지역별로 뭐 울산, 광주, 대전, 세종 이렇게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시간도 너무 많이 쓰실 필요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 폰만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 직거래 비율을 나타내기도 하고 취소 비율, 이제 공공법인까지 자, 요런 데이터들을 계속 추적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숫자 누르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여기 긍정과 부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방금 보여드린 요 자료는요, 1일 추가되는 거래량, 오늘 뭐 거래가 70건이 되었니? 아니면 오늘 거래 63건이 되었니? 요거는 신고 일자 기준이죠. 실제 거래 일자 기준으로도 저는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죠. 여태까지 요때 거래 신고가 좀 덜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한 해를 꿰뚫어 봤을 때 거래가 좀 활발한 날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때도 지금 아직 색깔로 표시는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추적하는 방식도 있다. 요거는 23년도 자료인데요. 작년 말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하루의 거래량이 뭐 40건대 이렇게 신고되는 날들이 많이 보이죠. 그것이 올해도 나타날 수 있다. 연말로 가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또 어느 분이 영상에 댓글로 지금 벌집 순환무용 중에서 5단계 정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죠. 반등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야 이제부터 다시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분위기를 약간 오락가락 조금 혼동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를 꿰뚫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어딘가 오국면 어디인가에 있는 것 같다. 근데 또 느낌으로는요 사국면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오국면의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런데 그때 요 표나 이런 것들도 제가 뭐 한 2년째 계속 가지고 오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이 찐으로 늘어나는 것을 봐야 된다. 가격은 뭐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요. 이 가격이 어차피 전체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체 평균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주간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올해 하락률이 뭐 한 4%, 5% 정도 되는 단계입니다. 니는 맨날 떨어진 것만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오른 것만 보시고 저렇게 LCT 상가도 좀 투자해 주시고 경매 공동 투자도 좀 해주시고 희망회로는 거기 가서 돌리시고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고 조금 그나마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을 매번 볼 수 있는 게 이게 쉽습니까? 자극적인 영상 소재들 이용하기보다는 이런 것들 더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거시경제 여건이 불황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 기미로 보이며 우리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거래량은 소폭 증가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은 거의 정책 자금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늘고 조금 줄고가 있지 이게 또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지금 트럼프 2.0이 되면서 눈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조금 힘든 부분이 맞습니다. 거시경제 좀 트럼프가 약간 시기가 약간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본격 회복세? 근데 본격 회복세로 가려면요 또 걸림돌이 있죠. 뭐 4년, 5년 후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본격 회복세를 가로막는 장애물까지 등장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순조롭게 과거에 순환했던 이 모형처럼 돌아간다면 또다시 뭐 2, 3년 지나면 이렇게 또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것들 거쳐가겠죠. 경제가 부침이 있으면서 성장을 해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이 육각순환 모형도 지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같이 하겠죠. 그럼 뭐 시절이 좋으면은 부동산 값이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근데 경제가 서서히 피크 아웃 꼭지점을 찍고 서서히 내리막길을 간다면 이 육각순환 모양 오르고 내리고의 흐름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큰 대세 상승의 흐름을 타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죠. 뭐 일본도 이렇게 90년, 91년 이때부터 한번 폭락하고 나서 또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한 2005년 정도에 또 상승 흐름을 조금 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크게 뛰어들진 않죠. 그 이후에 또 나타나죠. 근데 뭐 마찬가지로 도쿄 위주의 일부 그런 상승세 정도. 음. 우리 대구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서울 아니에요. 서울 아니에요. 뭐 대세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 오더라도 조금 비껴간다. 애플시티님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상황이 취하는 것은 맞다. 이 정도 상황 인식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 긍정하고 부정하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쿠팡 알리 좀 이용해 주시고요. 요 댓글 링크창. 네,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4만 개 이상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 부산은 6만 개, 서울은 이제 9만 개쯤 됐나 싶습니다. 시장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매물이 2만 개 정도, 요 정도 있을 때 안정화된 그런 상태였는데 다 늘어납니다. 시골에 빈집 늘어나듯이 늘어납니다. 예, 도쿄 그 외곽의 아파트들이 과거에 뭐 TV나 이런 곳에서 한 번씩 조명될 때마다 문제시되는 게 이런 아파트들의 공실이 늘어나죠. 공실이 늘어나죠. 그러면 공동으로 운영되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막 멈추고 이래요. 막 수리비, 교체 비용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안 돌아가고 사람이 더 떠나게 되고 또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지금 뭐 외노자들 이렇게 해서 뭐 조금 인구를 뭐 채우고 뭐 어떻게 한다 손 치더라도 정말 외곽 탈출은 지능순, 국장 탈출은 지능순, 막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사회에서 그냥 약간 뭐 반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와, 현실로 다가올 때마다 좀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헬조선 뭐 자식 낳아서 뭐 자본주의 사회의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수많은 댓글들을 보고 그냥 좀 삐딱하게 댓글을 다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거의 뭐 이 젊은 층의 이 사고를 대변하는 그런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물량 7,000개 대기 한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 상태를 임대 거래가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오랜만에 미분양 물량 한번 체크해보면 줄어들긴 줄어들었대. 이때 엄청난 판촉 행사. 지금도 도로에 플래카드가 너무 많아요. 몇 억씩 막 준대요. 음, 막 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더라. 중공업 미분양 물량은 1,700개 정도 수준. 예, 애플시티 지금 재정하고 이럴 거 없습니다. 예. 바쁘게 사시는 거 좋은 것 같고. 뭐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그냥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내 생각과 맞는지 아닌지 그거 사실 비교해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뭐 흩어져 있는 정보들 한 번씩 간략하게 정리해서 모아 보기도 하고 시장이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 올해 몇 개나 분양했나 한번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한 4,200세대. 지금 상인 푸르지오 센트파크가 뭐 4점 아니다. 5.6억부터 6.5억까지 국평 기준으로 분양가 평균적으로 한 6억 정도 6억 정도의 분양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 뭐 3.3억, 3.5억까지 가나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거든요. 구축 한 10년 조금 더 지났으면 3억 중반 아니면 6억.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6억짜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2026년이 되면 이제 입주 물량 8,000개 수준인가요? 2026년 되면 8,000개. 자, 이때 또 폭등한다. 우리 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이었던가요? 20년이었던가요? 이 무렵에 뭐 입주 물량이 2만 개를 계속 넘어가다가 한 9,000개 정도 입주했던 그 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뭐 난리 난다 이렇게 하면서 좀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것 같다. 현재 현존하는 그 매도 물량 자체가 원체 많기 때문에요.
또 뭐 사람들이 또 막 자극하면 또 조급증을 느끼고 뭔가 또 이렇게 막 달라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금액이 이렇습니다. 6억은 줘야 됩니다. 6억은. 과거에 뭐 3억, 4억 할 때 뛰어드는 거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소득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인데 집값은 50% 100%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6억짜리 집에 산다, 3억짜리 집에 산다. 그냥 사는 거 뭐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한 달에 나는 집에 나는 주거에 돈을 좀 더 쓸래. 한 달에 200만 원. 이걸 매수를 해서 살건 임대를 해서 살건 요 정도 비용 나간다고 보면 됐습니다. 6억짜리 은행에 뭐 3%짜리 넣어놨다고 가정해보고 대충 그냥 계산해보면은 나 한 달에 집에 뭐한 200만 원 정도 쓰고 있구나. 3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나 주거 비용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쓰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뭐 자산이나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가 무리 없으면 그냥 요런 것을 선택해서 살면 된다. 요 정도지. 무리하게 자산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대박을 노리고 들어간다? 조금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대다수의 아파트 좀 거래는 대구 기준으로는 4억대, 5억대, 5억 전후 요 쪽으로 거래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부산은 6억, 7억, 8억 요쪽으로 사실 거래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그거 팔았는 사람이 더 비싼 아파트를 사는 현상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음, 다주택자가 지금 사실 제 느낌으로는 다주택자가 물건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느낌? 뭐, 한 5억짜리, 6억짜리 대구에서 두 채 들고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다? 유지해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원리금 부담?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금 100만 원, 이자 100만 원 내던 한 5년 전쯤에 2020년, 뭐 21년 이때 19년, 20년, 21년일 거예요. 자, 이맘때 제 영상이 지금 좀 스트리밍이 정상치 않나요? 제 보이는 화면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서 이 뭐 원금 100만 원, 이자 100만 원 내던 사람들이 원금 100만 원, 이자 200만 원 내는 시절로 바뀌어 버리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더 고통스러워하던 것의 시작은 사실 원금 100만 원, 이자 100만 원 내는 주담대는 별로 영향이 없었는데 소득이 줄어들면서 특히 자영업자들 예,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구간들로 가면서 저절로 집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져버린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자영업자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원리금 지금 갚아 나가고 있죠. 유지해 주던 걸 갚아 나가고 있죠. 그거 플러스 2% 중반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주담대가 4% 중후반 혹은 5%까지 고금리로 전환되는 시기. 이 두 개가 맞닥뜨리면 그 폭발력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 요거 분양권 매도 물량 요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입주를 많이 했다. 대봉동도 입주를 했고 지금 영상 지금 정상적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나요? 제 모니터링 창에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화면이 나와서 음, 괜찮은가 봅니다. 채팅창에 별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음, 그래서 뭐 자영업자가 만약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다. 이게 원리금을 해. 원리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거. 그 전에 이자만 갚다가 원금까지 갚으니까 부담이 커졌었죠. 거기다가 이 소상공인이 혹시라도 또 뭐 주택을 또 뭐 주담대를 내고 있었다. 그럼 여기에 이자와 원금 부담이 크지 않았다. 크지 않았다. 근데 이자 부담이 이 꽃배기로 2배로 늘어나는 시기가 내년이 된다. 25년. 네, 무관님 감사합니다. 라이브 하면 조금 길어져서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쭉 또 한 번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면서 요 정도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심리 반등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매도세가 약해져서 매수세가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사실상 매도 물량은 계속 증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2022년과 견주어 봤을 때 2024년 현재 요 노란색 표시에 매매, 전세, 월세입니다. 여기 지금 10월에 거래, 24년 10월에 거래는 95% 정도 진행된 상태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매매 거래는 730에서 거의 2000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전세 거래는 쪼그라들죠. 월세 거래도 쪼그라들죠. 이때 실수요자는 또 마지막으로 또 집 살 수 있는 시기다. 또 막차 태워주기 전에 좀 전월세 사라도 충분할 정도의 분들도 좀 뭐 실거주라는 이름 하에 좀 많이 뛰어들었는 것 같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11월의 거래량 요거 지금 LH 55개, 법인 물량 55개 제외하고 나면 420개 정도. 30% 거래량이 420개다. 그러면 거래량은 뭐 1600, 1700. 이때보다 못한 거래량을 또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와, 노란색 선. 23년과 24년 요거 나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요렇게 법인 물량 요렇게 표시해 드리고요. 거래량 11월에 거래량이 많이 좋지 않으면 1,500건대 거래량까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줄어든다, 아이고 니 망했다, 이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거래량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뭐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자 부담이 크신 분이라면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회는 늘 오거든요. 기회는 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그렇다고 뭐 사고 팔고 아이고 근데 말 듣고 좀 분위기 안 좋네 사고 팔고 하려고 해도 사실 그 쉽지도 않고요.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도 않고, 실제 시장에서 그것을 받아주는지 거래가 원활하게 될지도 쉽지 않고, 부동산이니까요. 자, 건당 거래 대금 3억 5천 정도 수준. 자, 고가 아파트 30%, 11월 거래가 30% 정도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22건. 100%로 환산해 보면 과연 몇 건이나 될까? 70건? 요건 좀 심하고요. 요거보단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비싼 아파트들은 조금 더 늦게 신고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요런 방식으로 숫자들을, 그 다음 달에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예측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순 산수죠. 초등학교 뭐 수학책에 나오는 뭐 비례식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요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조차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편의상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고가 아파트 비중 확연히 줄어든 게 맞다. 아니 100집 중에서 한 13집, 100집 중에서 13집이 6억 이상이었는데 100집 중에 4집밖에 안 된다. 수송 거래량 요게 파란색이 11월 달 요거 시뮬레이션 한 부분들인데요. 요 부분이 다시 조금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량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들 보고 계시고요. 자, 분양권 직거래 비율이 조금 높다, 낮다. 조금 직거래 비율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자,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이제 슬슬 마무리 수순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거래 신고가 뭐 잘못되었나 싶을 정도로 중구 거래빵 오늘 45건의 거래량이거든요. 중구 거래빵, 서구빵, 남구빵, 동구도 좀 거래량이 괜찮게 나올 때는 달서구, 수성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때도 있는데 오늘 동구 거래가 조금 적었네요. 근래 들어서 거래가 조금 많았던 것은 동구 쪽의 거래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뭐 신암동, 뭐 신천동, 뭐 그쪽 라인들 시작해서 뭐 한 5억대, 6억대 신축 아파트들, 그런 쪽의 거래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동구의 거래가 조금 돋보였던 것 같고요. 태양하나스 46평형 14억 5천.
힐스테이트 황금 멜포레 좀 28평 오랜만에 거래 눈에 띄고요. 더샵 수성 라크에르 6억 7,500 5점에 거의 근접한 수준. 분양가 생각하면은 저 가격이 야 거래 잘 됐네, 비싸게 됐네, 이런 느낌 안 들죠. 오늘 누군가가 입틀막을 했습니다. 월성 3정 에듀파크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신고가 대단해요, 대박이에요. 직거래긴 하지만 대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 다른 사람들 바로 압니다. 26층 요거 다락방 있는 특화된 세대. 그래서 보통 요 6억 2천에 거래된 거하고는 분명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대단해요. 일단 외쳐놓고 보니까 이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락이 있거나 이렇게 좀 특화 세대가 있으면 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수성 골드 클래스터 센텀 6억 2천. 요 바로 옆에 있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예. 뭐 그것도 다락 있는 세대 거의 10억까지 갔었잖아요. 10억에서 6억이다 이러면 40% 폭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 보통 사람들이 다 헤아리긴 힘듭니다. 자, 월성 월배 학군에 대한 수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삼정 인근 땅, 도시공원 일몰제, 예, 뭐 공공로 뭐 도로나 학교 용지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던 것들 그 실효된다 그러죠. 효력이 소멸되는 거, 실효됐다 그러면서 그 땅 지주가 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저는 그냥 이런 표현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 안 나오면 사실 이거 국토부에 전화해가지고요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오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쪽으로는 안 합니다. 어, 이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 이 수많은 멀쩡한 도시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야, 저 서울에 사는 저 수도권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용적률 250%짜리 땅을 용적률 500%짜리 땅으로 만들어서 재산 가치를 2배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누구 땅은 아니 도시공원이야 이러면은 그때부터 땅 거래도 안 돼, 땅 활용도 못 해, 완전 바로 등신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오랜 사투 끝에 이뤄오는 도시공원 일몰제. 그래서 그것들 뭐 국토부에 전화해보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뭐 교육청에 전화하고 대구시청에 전화하고 이거 일단 기본 법령을 따지는 게 우선이거든요. 예, 뭐 사업 진행이 뭐 되고 있니, 학교 측에서는 잘 하고 있니, 뭐 교육청에서는 뭐 서류 들어가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니, 일을 처리해 나가다 보면은 예 바로 탁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38평형 5억 천. 여기 옆에 국제학교에 누구 연예인 자녀들 막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손태영, 권상우 이 집 자녀가 여기 다니라 뭐 누가 유명한 사람 막 자녀들 막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수성 하늘 제르레브 이 가격 8억 3천까지 갔었거든요. 이 온갖 막 직거래 이런 것들로 실거래 가격이 조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때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 차트를 보시면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4억 8천? 수성군데? 법물동인데? 지범 시파 그 법물동인데? 5년차밖에 안 됐는데 완전 신축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오래된 거의 30년 되어가는 대구에서 기준으로 일기 신도시인가요? 그렇게 좀 외곽 지역에 뭐 수만 세대씩 지어냈던 그 아파트가 30년 차를 맞이하는데 그 가운데 사업을 성공을 해서 올라간다 칩시다.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통으로 뭔가 되지 않으면은 다 한계가 있더라. 현대 아이파크 4억 6,500. 자, 반등 찐으로 3억 8천대에서 4억 7, 8천까지 올라갔지만 계속 그 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십시오. 더 이상 큰 변동이 없습니다. 4억 6천, 7천까지도 나왔다가 8천까지도 나왔다가 다시 4억 3천대의 거래가 나오기도 하고요.
힘이 약간 없죠. 힘이 약간 없죠. 그전 같았으면은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고가 아파트들 막 신고가 거래되면 사람들이 같이 막 응원하고 박수치고 그럽니다. 왜? 그 다음은 내 차례니까. 예. 그 다음은 내 차례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희망 회로 잘 돌렸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 과거에는 그렇게 반응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 과거를 답습해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니, 저도 옛날에 주식할 때, 뭐, 맥주 관련된 것이 뭐 여름에 많이 팔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봄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모아 놓으면은, 겨울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모아 놓으면은, 여름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팔고, 또 정리하고 뭐 하고 이러면 희한하게요. 제가 사면요, 그의 여름은 거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놈들이 해먹었던 방식들, 야, 그거 괜찮겠네? 하고 따라했다가는 반복되는 것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격 이 정도 짚어볼까요? 음, 전세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전세 갱신 건수, 예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편인데, 좀 업데이트를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요. 전체 전세 건수 중에서, 전체 임대 건수, 전세 건수니까 전세,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달, 요 정도 중에서, 요 정도. 비율은 한 15%, 20%. 전세 갱신 비율이 너무 낮아졌는데요. 한 20%, 많아봐야 20% 정도 전세 사람들이 갱신을 한다. 1000건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중에 200건 정도가 갱신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규. 요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분석해보고 말씀을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전세 거래 가액은 올해 플랫합니다. 자, 나머지 전체 임대 거래량이, 월세 거래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체 임대 거래량이 요렇습니다. 아까 매매 거래는 요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죠? 뭐 1600건대의 거래량에서 지금 한 1800건대의 거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세 거래도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차트상 이런 모습 나줘야지 매매 거래하고 전세 거래하고 좀 나란하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임대 거래가 조금 줄어든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치고요. 댓글